올해 6월 1일부터 다가구, 다세대 등의 전월세의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판잣집도 포함해요. 이걸 신고를 안 하면은 과태료를 100만 원을 물리겠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예요. 이 전월세 신고제가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 이제 완성이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이것도 전세에 대한 가격을 5% 이상 못 올리게 자율성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의 의무를 4년 동안 순환할 수 있도록 거래에 대한 자율성을 막았고요. 그리고 신고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그리고 과세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한다고 했지만은 그 본질이 있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6월 1일 날 시행을 하는데 그 전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대상은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준주택. 이 준주택에는 판잣집도 포함해요. 이런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준주택과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월세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30만 원 이상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6천만 원 이상 초과를 했는데 30일 이내에 이걸 신고를 안 하면은 위반 시에 과태료를 100만 원을 물리겠다라는 게 주 내용이에요. 명목상은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거는 전월세의 안정화예요. 그리고 투명한 거래예요. 그리고 거래의 질서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이제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명목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요, 거래의 감독 강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가 자율적으로 해? 그거 안 돼. 못 믿겠어. 내가 좀 봐줘야 되겠어 하면서 내가 공부 3시간 하면 3시간 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답답하겠죠. 힘들겠죠. 그리고 일문일답에서는 뭐 이게 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감독 강화와 세수 확보예요. 그러면은 이게 되면은 뭐 투명하고 좋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를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다가구, 다세대 등의 전월세의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다가구나 다세대는요, 전세나 월세가 내 옆집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내 옆 건물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투명화되고 데이터가 돼가지고 공개가 되잖아요. 그 공개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옆집은 1억 8천인데 나는 1억에 맞췄네? 나중에 더 올려야지? 이러면서 서로 그 가격을 낮추어서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대로 가격들이 형성이 돼요. 그 정보에 따라서. 그러면은 전월세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것도 실거주자나 이제 저소득층이나 주택에 대해서 좀 작은 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가구 주택자한테 불리해요. 다가구 주택은요, 다세대랑 다가구는 다른 거 아시죠? 그냥 건물 보면은 빌라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임대를 뭐 한 5세대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1주택이에요. 1주택. 근데 빌라는 각각의 가구마다 세대를 매겨서 5주택, 뭐 19주택, 뭐 이렇게 19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택, 그 빌라 같은 경우는 다세대에 포함이 되는데, 그 다세대는 주차장을 하나씩 확보를 해야 돼요. 그걸 주차장을 보면 다세대 다가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는데 관행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쪼개기를 하거나 옥탑방에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옥탑방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으로 매번 이렇게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항공사진을 찍거든요. 그 찍어가지고 여기 건축물 대장하고 다른 게 있네? 라고 하는 거는 잡아서 이제 강제이행금을 매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편법으로 그 옥탑방을 태양열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항공사진 찍어도 안 나와요. 그렇게 이제 뭐 운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집이 원래는 건축물 대장상에는 1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1개의 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개, 3개로 쪼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를 한다면, 만약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은 주택자가 이거를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럼 불법이 걸려요. 불법이 걸리면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부분들이 커지죠. 그럼 불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다가구 주택은요, 이 불법을 만들어서 소유한 사람이고, 이 소유한 사람이 이제 이 집을 팔아가지고 불법적인 건물을 팔잖아요. 그 팔면은 거기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건축을 불법적으로 만든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소유한 사람, 현재 소유한 사람한테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불법인 거를 가져갔다가 6월 1일 날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전세자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신고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면요, 매년 이게 원상복구를 하기 전까지 계속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된 경우에는 되게 많이 부과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끔씩 지자체에서 양성화에 대한 제도로 해가지고 이거를 조건에 맞으면은 가지고 와라, 건축물 대장에 등록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전월세 신고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작용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가구, 다세대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세대 46%, 지금 집값 완전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유동성 시장 플러스 규제로 급등한 시장이니까 가격들이 이례적으로 너무 길게 올랐어요. 그 오른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피해자가 많죠.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는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로는 어떡하지?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아이까지 안 낳게 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가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처음에 들어오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입할 수가 없죠. 1, 2억도 힘든데 뭐 지금 서울에는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규제의 결과가 이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30대 이상의 어떤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1만 명 넘게 깼대요. 이거는 부작용이죠. 이 퇴직연금을 깬 사람들이 보면은 주거 마련 목적으로 이렇게 했고, 임차 목적으로도 이렇게 깬 거예요. 이거는 큰 부작용이죠. 사실은 복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택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가격 상승이라는 로딩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복지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는 뭐 제가 시민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뭘까? 양도세 완화라는 거예요. 양도세 완화,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뭐 재초안, 초과액 환수제, 분상제 조정,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우선은 일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시민들을 대변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입장은 이렇게 세금을 완화해 달라라는 부분이고, 보유세도 보유세지만 은 양도세가 더 무섭거든요. 보유세보다 양도세가 훨씬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번 전 시장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되게 주력 사업으로 하셨는데, 뭐 재생 사업도 되게 다양해요. 실제적으로 재생 사업 중에서 활력 넘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낭비된 게 그냥 그림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 뭐 도로 확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인프라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없이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한 50조짜리 도시재생이 슬럼가만 키웠다. 그리고 뭐 창신동에 예를 들었는데, 주민 의견 배제하고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마을을 떠나는 상황도 생겼다라고 여러 가지 시장의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